D라인을 아십니까? 임신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떠오릅니다. 임신? 임산부요. 왜냐면 만삭하신 임산부들이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열의 아홉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D라인의 모습이란 이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임신부. 아무리 배가 나와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또 다른 D라인이 있었으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복부 비만이 그 정체입니다. 체내에서 사용되고 남은 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문제는 과도한 내장지방. 활동량이 줄어들고 음식은 고열량이 많이 되니까 성인병이라든가 또 심지어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는 복부 비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또 비만이 왔고 비만으로 인해서 통풍이 왔는 것입니다. 의사가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병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내장 비만. 우리 몸속의 폭탄인 내장 지방을 없애고 건강을 되찾은 굿맨들의 특별한 사연이 지금 공개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대구의 팔공산 자락. 온 산을 뒤흔드는 우렁찬 닭울음 소리가 가득한 이곳에 굿맨이 있다는데, 자,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닭들만 이리저리 자유롭게 노는데 바로 그때 모여든 닭들 사이에서 모이를 주고 있는 굿맨 발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연을 들려줄 첫 번째 굿맨 송영서 씨. 건강한 모습으로 닭을 챙기고 있는 영서 씨.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년 전부터 통풍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스쳐도 이제 아프다는 거. 그 정도 골마 있으니까 관절 쪽에 발이든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붓습니다. 신발을 정상적인 신발을 못 신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맨발 양발 상태로 다니기나 서리바 큰 걸 껴서 이제 이래 목발 짚고 다니고 이러죠. 디디지를 못하니까.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풍. 혈중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체가 관절이나 인대에 쌓이면서 발생하는데요. 관절의 말단 부위, 특히 엄지발가락의 극심한 통증과 함께 열과 부종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가락 외에도 손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관절 부위에 덩어리가 발견되는데요. 심할 경우 뼈나 관절에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산을 만들어진 또 그 원료가 바로 퓨린이라는 물질이에요.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육류라든가 고기 국물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기를 많이 먹고 비만인 사람 또 술 자체가 그 요산 농도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 이런 것들이 통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연말 회식이나 모임이 잦아지는 요즘 지나친 음주는 통풍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술뿐만 아니라 요산을 만들어내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식습관의 문제예요. 이전보다 채소나 이런 먹는 게 좀 줄어들고 탄수화물이 이제 많아지고 또 아무래도 이제 고기라든가 식이섬유 부족한 식사를 많이 하게 되고 둘째는 걷는 게 줄어들고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고 짧게 쇼핑 가는데도 걸어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고 음식은 고열량이 많이 되니까 그만큼 내장 지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장 비만이 통풍의 큰 원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풍 환자의 약 70% 이상이 내장 비만이었다는데요. 몸무게는 정상이지만 아랫배가 나오는 내장 비만의 경우 통풍에 걸릴 가능성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사 아프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앞날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닥치는데 일을 하니까 그 몸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이제 살기 위해서 많이 먹었는 거죠. 살도 많이 찌고 배도 많이 나오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분포하는 지방. 문제는 뱃속에 쌓이는 지방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건데요. 이 내장 비만을 없애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을 이 뱃살이 좌우하기 때문이죠.
내장에 지방이 많이 있으면요, 그 지방은 주변에 혈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혈관 질환,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심근경색증, 또 뇌에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뇌졸중, 심지어는 혈관성 치매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내장 지방이 우리가 성인병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인격의 상징으로 치부할 수 없는 뱃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먼저 그 기준부터 알아야겠죠. 하이 사이즈가 아닌 배꼽 윗부분의 둘레를 측정해야 합니다. 오늘 굿맨 역시 내장 지방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통풍의 위험에서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검증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거 통증 때문에 목발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다는 송영서 씨. 통풍 진단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지금 통풍의 원인이었던 내장 비만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제 복부 비만 CT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송영수 씨 복부 사진입니다. 드디어 공개된 굿맨의 상태. 아, 과거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피부고 피하지방, 근육, 내장지방. 자, 그럼 얼마나 달라졌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피하 지방과 장기를 둘러싼 내장 지방 모두가 많아 보이는 예전의 상태. 그에 비해 현재 굿맨의 복부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모두 줄어 있습니다. 자, 이 두 장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송영서 씨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피검사 결과도 잘 나와 있는데 피검사의 요산이 8.8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정상이 3.4에서 7인데 요산이 8.8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지난 시절이었지만 이젠 약물 치료 없이 음식 등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송명서 씨는 통풍을 앓고 있다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거의 혈액 검사에서도 정상 수준이고 CT 복부 내장 지방을 측정해서도 거의 정상 수준 안에 들어오는 그런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자, 이젠 굿맨의 하루를 들여다볼 시간. 닭을 키우며 산에서 사는 송영서 씨. 해가 빨리 지는 산속이기에 산 아래의 사람들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여기서 지내시나 봐요? 예. 여기 산에서 생활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산짐승들이 하도 많아서 이 닭들도 보호해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 항상 여기서 자고 묵고 합니다.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굿맨. 흔들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엔 운동 전 스트레칭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는데 복부 근육을 강화 중인 굿맨. 그런데 자리를 잡은 곳이 맨바닥이 아니네요. 바닥에 사면은 이제 목 부분이라든가 머리 부분이라든가 다리가 땅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닿으면은 큰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 요 위에 떡판 위에서 하면은 머리 부분이든 다리 부분이든 공중에 뜨기 때문에 순수한 복근 운동으로 운동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항상 떡판 위에서 합니다. 아하, 복근 운동을 마친 뒤 또 다른 운동 준비를 하려는데 뭔가 특별한 장치인 듯한데요. 이걸로도 운동을 합니다. 예. 아, 줄로 운동을 하세요? 예. 낙하산 줄을 이용해 운동기구를 만들었는데 수상 스키를 타는 듯한 모습. 운동 중이긴 한 건가요, 굿맨?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요? 해보시면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해보면 하체에 전체 힘이 들어가고 보통 인내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엔 다리를 걸어보는데 간단한 도구지만 다양한 자세의 운동법이 가능해 보이죠? 이것은 줄과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일명 TRX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력과 체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벽이라든가 이 항아리 위에 발을 올려하면 고정된 곳이 하는 것보다도 줄 위에 하면은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안 쓰는 근육까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갑자기 안경은 왜? 옷까지? 아하, 그동안 꾸준히 운동해온 결과를 보여주시겠답니다. 이야, 나이가 무색한 만큼의 탄탄한 몸매. 예전에는 바지 얼마 정도 입으셨어요? 38 정도 입었습니다. 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네. 자, 잠시 검사 좀 하겠습니다. 35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신 거 아시죠? 보자. 33인치? 5인치나 줄어들었네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이제 운동하고 이랬지만은 나도 이렇게 줄었는지도 줄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 뱃살 없애는 데는 운동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또 다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군맨의 하루를 좀 더 살펴봐야겠는데 바구니를 챙겨가지고 어디론가 향하시는데 이곳은 영수 씨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요? 계속 알을 걷어야 되면 안 걷으면은 애들이 알을 품으면 이제 뿅알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걷어내야 됩니다. 예. 약 900여 마리의 닭들이 알을 낳는 시각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여러 번 닭장안을 살펴야 하는 거죠.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알을 낳는 횟수가 조금 줄었다는데요. 이쪽에 알이 안 나오니. 추위를 이기는 쪽으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그 더위 또 더우면은 또 더위 이기는 쪽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알을 적게 낳으면 토종닭의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1년에 보통 한 야들 120개 정도 이렇게 알을 낳습니다. 어디 보자. 여기에는 알이 있을까?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 있어. 아이고, 그런데 내 눈으로 알을 지키고 있는 어미닭. 어미가 더 품기 전에 알을 꺼내야 한다는데. 저기 미안. 조심조심 능숙한 솜씨로 알을 꺼내는데 성공. 하루 중 첫 번째 달걀 수거 작전 무사히 성공입니다. 이렇게 수거한 달걀을 정리 중인가 했더니 이걸 이리저리 살펴보시네요. 이제 오늘 아침 먹을 거 고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걸 먹을까 하고. 많은 달걀 중에서 선택을 받은 요놈. 닭장에서 금방 꺼내온 요 따끈한 달걀이 바로 군맨의 아침 식사. 그런데 바로 드시지 않고 뭘 하세요? 달걀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요 얼마나 싱싱한지 예. 싱싱한지 안 한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계란이 신선한 계란이에요? 손들 눈으로 이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첫째 싱싱한 거는 계란 노란자가 첫째는 이렇게 동그라니 이제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또 흰자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싱싱하지 않은 것은 노란자도 힘이 없지만은 흰자도 힘이 없어서 이제 쭉 퍼지는 거죠, 물처럼. 아하, 흔히 노른자와 흰자의 형태와 정도로 달걀의 신선도를 판단하는데요. 그리고 이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계란이 싱싱하면 싱싱할수록 이쑤시개를 꼽아도 많이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신선도를 체크해 보려고 이랍니다. 예. 자, 먼저 신선한 달걀 노른자에 이쑤시개를 하나씩 꽂아볼까요? 아이고, 이게 몇 개야? 20개가 넘어가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채 점점 고슴도치처럼 돼가는데 그만큼 탄력이 있다는 말씀. 자, 그렇다면 조금 오래된 달걀에도 이쑤시개를 꽂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몇 개? 꽂지도 않았는데 이쑤시개가 쓰러지더니 노른자가 터져버렸네요. 노른자를 둘러싼 막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선도 테스트에서 합격한 달걀로 아침 준비를 하는데요. 달걀 외에도 여기에 몇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들기름도 한 숟갈 넣어주고 또 어딘가로 가는 군맨. 마지막 재료가 하나 더 남아있다고요? 수십여 개의 항아리엔 군맨의 건강을 지켜준 것들이 숨어있다는데 직접 기른 꽃잎과 꿀을 이용해 만든 발효액이 그 주인공입니다. 300초 효소다면. 이 많은 발효액 가운데 오늘 아침 메뉴로 선정된 건 색깔을 봐도 도통 짐작이 안 되는데요. 아카시아 꽃잎에다가 꿀하고 질환하는 겁니다. 예. 아카시아 꽃향기가 은은하게 남아있는 발효액 한 숟갈을 더해줍니다.
꿀은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면서 또 소화력을 좋게 합니다. 또 통증을 완화하고 피부염을 치료하면서 설사도 그치게 하기 때문에 주로 성질이 따뜻해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여기에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되는데요.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달걀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이야, 고소하고 달콤한 영양 만점의 아침 식사 완성! 특별한 반찬 없이 달걀로 아침을 대신하는 군맨. 어떤 고객분이 전화 와서 꼭 만나줘서 만났는데 이제 수란 계란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했고 그 방법이 너무 신기하다 해서 내가 이제 그대로 그 고객이 알려준 대로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하고 맞아서 하루에 이제 밥은 한 끼 먹고 계란으로 또 아침 저녁으로 계란으로 이제 식이요법을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지방은 싹 다 빠지고 활력은 더 돋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은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긴 한데 그런데 콜레스테롤 양 때문에 말이 많았던 달걀 과연 괜찮은 걸까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이 많다고 해서 섭취에 제한을 두기도 하죠. 그러나 최근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일주일에 달걀을 4개가량 먹은 사람들이 전혀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부 비만과 고혈압 등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낮다는 국내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닭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송영서 씨. 곳곳에는 그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것 투성이기 때문인데요. 물이 얼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닭들이 이제 먹이도 중요하지만 물을 안 먹으면은 야들이 폐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을 신경 써야 됩니다. 물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닭장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알을 수거하고 모이까지 챙겨주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간답니다.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 운동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 그렇다고 포기할 군맨이 아니죠. 틈틈이 쪼그려 뛰기를 하며 하체 단련 운동을 하는데요. 허벅지와 같은 큰 근육의 근육량이 늘어나 기초 대사량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 있을 때는 걷기 자체가 힘들었죠. 그리 이제 소식하고 복부 비만이 빠지고 부터는 아주 산 오르기도 쉽고 아주 수월해졌습니다. 자, 어느새 밤이 찾아왔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군맨이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이 복부 마사지인데요. 따뜻한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주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속 안에 있는 내장 속에 있는 지방 같은 거 분해하기 위해서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돌리듯이 마사지를 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진다는데요. 또 복부에는 내장 비만에 도움을 주는 혈자리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그런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환하고 천추혈인데 중환혈은 배꼽하고 명치의 정 가운데예요. 선을 그었을 때. 그리고 천추혈은 배꼽에서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2촌거리 약 3c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중환과 양쪽 천추 이렇게 해서 세 곳을 집중적으로 제압을 하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체인지업 시켜드립니다. 헬로 코치. 자, 만병의 근원이 되는 내장지방 없앨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내장 지방 빼는 복부 코어 트레이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RX를 사용하는 스쿼트라는 동작인데요. 이 스쿼트 동작을 맨몸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소두구인 TRX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더 내 허벅지에 체중을 잘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하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이 TRX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관절에 무리 없이 동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해볼게요. 먼저 양손에 TRX를 잡아주시고요. 양 다리는 편안하게 11자로 맞춰볼게요. 손잡이는 가슴 앞쪽에 위치시켜주세요. 앉으실 때 천천히 하체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나실 때 양쪽 허벅지와 팔에 힘을 주시면서
밀어 올려주세요. 이때 고관절이 무릎 아래로 내려가도록 깊이 앉았다 일어서는 것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TRX를 사용하는 인버티드 로우라는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이 동작은 등뿐만이 아니라 나의 팔 그리고 복부의 코어 밸런스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천천히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때 팔과 등의 힘으로 몸 전체를 당겨주실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어깨가 너무 굽지 않도록 어깨를 펴주세요. 또 다른 주의점은 동작을 하시는 내대로 허리가 과도하게 이렇게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항상 힘을 주시면서 앞뒤의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과도한 욕심은 금물, 천천히 운동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TRX를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배우실 운동은 집에서 간단하게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코어 트레이닝 플랭크입니다. 먼저 바닥에 엎드렸을 때 내 팔꿈치의 넓이는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깨 넓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세요. 팔이 바로 어깨 밑에 위치할 수 있도록 각도를 잡아주세요. 양 다리는 붙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몸을 들어 올려 보실게요. 단순한 동작이지만 복근과 등, 허벅지 등 몸의 주요 부위들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집에서 센터를 가실 시간이 없어서 유산소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내장 지방을 빼는 유산소성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양손으로 바닥을 짚어볼게요. 천천히 앉아서 다운. 악마의 운동이라 일컫는 버피 테스트를 응용한 워킹 버피인데요. 엎드려 버티는 동작을 기본으로 걷듯이 다리를 교차시켜줍니다. 그대로 시선을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뒤꿈치로 바닥을 전체적으로 밀어내시면서 일어나실게요. 전신을 자극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많은데요. 15번씩 3세트를 반복하면 파워워킹을 1시간 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요즘 자칫하면 뱃살이 늘어나기 쉽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운동하시면서 내장 지방 모두 불태우시길 바랄게요. 어머, 길을 걸으면서도 쉴 새 없이 훌라후프를 돌리는 이분 뭔가 수상쩍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공간만 확보되면 훌라후프를 돌린다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보시다시피 훌라후프 돌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시려고? 아, 지금 슈퍼 가는 중입니다. 슈퍼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 이거 훌라후프 돌리면서도 항상 저는 훌라후프 이신동체 아닙니까? 어디 갈 때마다 훌라후프 이렇게 돌리면서 갑니다. 두 번째 굿맨, 훌라후프에 푹 빠진 신상철 씨. 움직이는 거리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훌라후프와 함께 한다는데요. 아이고 저 마트 안에서도 그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창을 보는 동안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이는데 그러면서도 물건을 꼼꼼하게 고르시네. 겨울에는 어느 야채가 좋은가 이런 것도 좀 보러 오고 또 장도 가서 그 제철에 나오는 거 있죠? 그 싸게 나오는 거 있나 그거 찾아서 그거 사가지고 또 먹으면 좋잖아요. 이른 아침 마트 장보기를 끝낸 신상철 씨, 정말 한순간도 멈추질 않네요. 여보, 아이고 무거워. 굿맨을 기다리던 한 사람, 아내 유정길 씨입니다. 조금은 유별난 굿맨의 훌라후프 사랑을 이해하는 아내. 그동안 마음 졸였던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큰일 났다 생각이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아닌데 내 자신이 아픈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지? 벌써 애들부터 걱정돼요. 애들하고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지? 이 아빠 저러다 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뿐이 들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뭐가. 지금의 모습으론 상상할 수 없었던 과거, 죽음까지 걱정해야 했다는데 과연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년 전 제가 사업 실패로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뭐 그냥 음식도 그냥 막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살이 89kg까지 나갔어요.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혈압,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속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저한테. 특히 의사가 그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서 살 안 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신상철 씨의 건강을 위협했던 건 바로 심각할 정도로 쌓여있던 내장지방. 이는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고열량 음식 섭취와 운동 부족이 내장지방의 축적을 부르는 겁니다. 잦은 음주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복부 비만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운동량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의 굵기는 정상이거나 정상 이하이고 배만 이제 좀 과하게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통풍이나 고지혈증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고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일명 거미형 체형이라고 알려진 마른 비만. 팔다리는 가늘지만 복부에만 살이 찌는 이 체형은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비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소홀해진 건강관리로 내장 비만을 쉽게 지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장 비만의 주 원인은 고칼로리의 식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비만을 줄일 수가 있는데, 특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식이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군맨의 식단을 살펴볼까요? 아내가 아침 준비를 위해 신낸 게 있었으니 바로 고구마? 애기 아빠 아침에 고구마 먹거든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고구마. 매일 아침은 삶은 고구마로 밥을 대신한다는데요. 남편의 건강을 생각한 아내의 첫 번째 식단입니다. 아무래도 성인병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뚱뚱하지만 그 당시에 성인병 같은 것 때문에 특히 뱃살 많이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심혈관 쪽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자기가 지금도 운동하면 2시간씩 아주 곱하게 한여름에도 문 닫아놓고 문 땀으로 묘을 감더라고요. 아이고, 냄새 좋다. 어느새 고구마는 익어가고. 고구마는 풍부한 식이섬유로 칼로리에 비해 높은 포만감을 안겨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군맨의 내장 지방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하시와요. 좋았어요? 네. 매일 아침 우유와 함께 고구마로 아침 식사를 한다는 군맨. 우유로 인해 포만감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준다고 하죠. 그야말로 찰떡궁합입니다. 가만, 근데 왜 어째 군맨만 드시고 열심히 준비한 아내는 맨입이십니까? 전 고구마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찌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왜 아침에 이렇게 고구마 드시나요? 이 아빠는 밥보다도 이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되게 생각하면 오래 살라고 나보다 몇십 년 오래 살 것 같아. 식사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군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한다는데, 아이고, 물론 하기 싫은 날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건강한 몸으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는데요. 매일 훌라후프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철봉으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군맨의 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몸도 엄청 안 좋았어요. 걸어다니기조차 진짜 10발짝 다니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숨도 차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과거 175cm 키에 체중은 90kg에 육박했던 신상철 씨. 특히 복부에 쌓인 뱃살이 문제였습니다. 뱃살 없잖아요. 아니, 정말 90kg 나가시던 거 맞나요? 이때 제작진에게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군맨. 뱃살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간직하는 것이 있었으니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꺼내보곤 한다는데, 이게 뭐죠? 이게 제가 몸무게 진짜 많이 나갈 때, 뭐 86kg, 9kg 나갈 때 입던 진짜 펑퍼짐한 바지입니다, 이게.
아, 뱃살이 많았을 당시 입었던 바지. 과연 지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87kg 나갈 때는 뱃살이 이렇게 돼가지고 뱃살이 앞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어요. 혁대가 이렇게 꺾였죠.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숨쉬기. 아이고, 지금은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넉넉해진 바지. 지금은 거의 뭐 67kg, 68kg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kg 정도 뺐어요. 그때에 비하면 이제 하늘과 땅 차이죠. 뭐 그때는 뭐 다 안 좋았으니까 이게 뭐 배에 살도 많고 뭐 이랬으니까 뭐 저도 뭐 혈압도 높고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혈압도 거의 정상이고 뭐 지금 뭐 속에 뭐 지방도 뭐 없고 거의 없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좋죠. 여러 가지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했던 게 다 좋아진 거예요. 모든 게 좋아졌다는 굿맨의 확신. 그렇다면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굿맨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때요? 네, 병원에 오면 아이고 건강한 사람도 긴장하는 거 아니에요?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굿맨. 아이고, 신나게 훌라후프를 돌리던 모습은 어딜 가셨나? 혈액 검사까지 모두 마친 굿맨,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조한 마음에 1초가 1분 같습니다. 어때요, 결과가? 지금 이 정도 복부이면 뭐 거의 정상. 보통 사람보다 더 적은 정도. 내장 비만 환자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 혈액 검사 결과 역시 걱정했던 수치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아유, 한결 가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굿맨. 아침 식사하셨으니 운동하시지요? 좋아하는 운동.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와, 능숙하게 훌라후프를 돌리는 굿맨. 현란한 허리 돌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니, 그런데 아내는 왜 지켜보기만 하시는지. 애꿎은 훌라후프만 만지작. 아니니까 이게 돌리면은 운동하기 싫어. 바지 먹고 또 주먹을 넣고 해봐. 더 잘 빠지지. 먹기만 하지 말고. 다음부터 할게. 한 30분 하다 보면 지루해요. 근데 얘 아빠는 막 돌아다니면 저희도 돌아다니면 떨어뜨리니까 재미 되게 없어. 재밌게 하면 돼요. 뭐 어느 정도만 되면 왜 이렇게 뛸까? 그러면 줄넘기를 할까? 아니야. 뱃살에 지방이 제일 많기 때문에 훌라후프가 제일 낫겠구나. 그래서 훌라후프를 해보니까 진짜 운동 많이. 매일 3시간씩 훌라후프를 돌린다는 굿맨. 과연 훌라후프 운동이 효과가 있을까요? 훌라후프를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한 400칼로리 정도 소모를 하는 것 정도인데요. 그러면 보통 한 자전거 타는 정도? 그 정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핑하는 방법이나 후핑하는 그 강도에 따라서 굉장히 칼로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인다면 아마 달리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굿맨이 훌라후프 삼매경에 빠진 사이 오매불망 남편의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는 뭔가를 또 챙겨주는데요. 좋네. 어머니 이거 뭔데 드세요? 카카오 믹스라고 그러나? 이게 우리 집사람이 항상 끓여주는 거거든요. 냉장고에 숨은 신상철 씨의 건강 도우미. 아내가 매일 끓여서 물처럼 챙겨준다는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엥? 초콜릿? 뭐죠? 카카오 닙스라고 저희 애기 아빠가 옛날에 뱃살이 많아서 이걸 계속 끓여 드셨거든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쌉싸름하고 향기도 되게 좋아요. 저 뭐라 하나? 초콜릿 냄새 나서 집에다 이렇게 냄새를 나잖아요. 많이 밥 먹으면 이걸 열어놓으면 향긋한 냄새가 참 좋아요. 굿맨이 수시로 물처럼 마신다는 카카오 닙스 차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냄비에 4-5스푼의 카카오 닙스를 넣고요. 이 정도 분량에 필요한 물의 양은 약 2리터. 그 후에 보리차를 끓이듯이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요. 물이나 우유 대신
이걸 드리거든요. 저도 이제 수시로 타고 다니는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게 먹어도 되고 좀 따뜻하게 먹어도 되고 괜찮아요. 어디 보자. 아유, 진하게 잘 우러났네 그냥. 특유의 초콜릿 향 때문에 따뜻하게 차로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굿맨이 즐겨 먹는다는 이것. 갈색의 이 작은 알갱이 안에 어떤 효능이 있는 걸까요?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초콜릿. 카카오 닙스는 초콜릿의 원료로 쓰이는데요. 카카오는 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산되며 예로부터 신들의 음식이라고 불리던 식품입니다. 이 카카오 열매 안에 씨앗을 발효, 건조, 로스팅한 후 껍질만 제거하고 잘게 부순 것이 바로 카카오 닙스입니다. 카카오 닙스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 폴리페놀이나 카테킨은 항산화 물질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에 이제 에너지를 쓰거나 산소가 들어오면 거기에 일종의 이제 뭐 활성산소라고 하죠. 몸에 나쁜 그런 물질들이 생기는데 그런 대사산물을 잡아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카카오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심혈관 질환과 대사장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카테킨은 체지방 감소와 복부지방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쓴맛이 나는 식물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홍차나 녹차보다 함유량이 더욱 높습니다. 반복되는 운동이 지겨우시다고요? 그렇다면 환경을 한번 바꿔보시죠. 아이고, 옷까지 벗으며 본격적으로 훌라후프 실력을 자랑하려는 굿맨. 가볍게 몸을 풀며 간단한 묘기 하나를 공개해 주시는데, 한 개도 돌리고 두 개도 돌리고 세 개도 돌리다 보니까 운동은 자꾸 더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재밌고 운동이 배가 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이게 도대체 훌라후프가 몇 개예요? 이걸 다 돌리는 굿맨. 착착 별로 힘을 들이는 것 같지 않은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 좀 한번 도와주시죠. 어떻게 도와드려요? 예. 여기서 제가 저쪽에서 훌라후프 던지는 걸 받을 거거든요. 던지라고요? 갑작스런 부탁에 얼어버린 제작진. 던지라면 몇 던지죠. 굿맨의 능력에 놀라는데 왜요? 왜? 내 훌라후프를 받아라. 전목더님을 다해 던져보는데 우와! 이게 뭐야? 우와! 대단합니다. 이야. 마무리도 달인처럼. 이야. 한바탕 운동이 끝난 뒤 숙제처럼 뭔가를 마시는 굿맨. 아침에도 마셨던 차인데요? 운동 끝나고 나면은 수시로 뭐 어디 가면서도 먹고 운동할 때도 먹고 뭐 수시로 먹는 물입니다. 이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역시 중요한데요. 몸의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대장 지방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 계획한 운동을 모두 마친 굿맨. 집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먼저 잡곡밥부터 준비. 까만 쌀이랑 현미랑 이렇게 넣었어요. 카카오니스 좀 넣어요. 차로 끓여 먹던 이 재료를 밥에도 넣었는데요.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아내답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3-4숟갈씩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만 먹는 것보다 가족들이 다 먹는 게 낫잖아. 이런 거 먹는 것도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요. 드디어 완성된 굿맨의 건강영양밥. 아이고, 이야, 윤기가 자르르한 것이 그냥 정말 군침도네, 군침도라. 가에 이렇게 다 보이죠? 이 카카오닉스가 이렇게 딱 열으니까 초콜릿 맛이 탁 나네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은 금물입니다. 이건 얘 아빠가 그러니까 밥은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이런 반찬을 많이 먹지. 대려 제가 밥 많이 먹어요. 밥은 늘 반 공기만 먹는다는 굿맨. 반찬을 준비하는 아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단백질을 보충해줄 달걀찜입니다. 브로콜리인데요. 이거는 계란찜 할 때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섬유질이 풍부한 양파와 브로콜리를 다져놓고 소금 간을 약간 해주고 마지막으로 카카오 닙스를 뿌려주는데요. 카카오 닙스는 음식이 짜거나 달거나 할 때 그걸 넣으면 좀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먹기가 좀 낫더라고. 내가 음식을 좀 짜게 했으면 그걸 좀 감미하면은 좀 짠맛을 좀 덜하는 것 같아요. 더욱 깊어진 맛의 달걀찜 완성. 아유, 색깔도 고와라. 어린아이들도 좋아하겠네요. 자, 다음 요리는 겨울철 입맛 돋아줄 제육볶음. 좋다. 이 물 나오기 때문에 눌러붙거나 탈 일은 없거든요. 그 다음 간장을 기본으로 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어른들이 먹을 거니까 좀 매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매실인데 잡냄새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데 만약에 설탕이 이게 없으면 설탕으로 할 수 있거든요. 볶기 직전에 양념장을 넣어 잠시 재워두고요. 고기가 잡냄새도 나고 근데 이 저 매실 액기스로 한다는데 저는 이 카카오 닙스를 넣어주거든요. 이게 약간 쌉싸름 맛 나서 이게 혹시 매실 액기스를 많이 넣으면 좀 달찍지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저는 이것도 같이 넣고 해요. 자극적인 맛을 중화시켜준다는 카카오 닙스. 아이고, 지글지글 이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질리질 않아요. 지방질이 적은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이용한 아내표 제육볶음 완성. 아유, 시장해라. 카카오 닙스는 따로 조리지 않고 그냥 먹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카테킨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카테킨에 비타민C를 첨가했을 때 혈액 내의 카테킨 흡수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고요. 또 유산균이 많이 든 요구르트와 함께 먹어도 노폐물과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또한 카카오 닙스의 플라바놀 성분은 당뇨병 환자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카카오 닙스와 찰떡궁합인 비타민 요리법. 먼저 다양한 채소를 먹기 좋게 썰어준 뒤 각종 견과류를 넣어줍니다. 여기에도 아내만의 비법이 있다면서요? 아무 맛이 없으니까 좀 달달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홍시를 넣거든요. 단맛을 내주는 거니까 좀 필요회복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 플레인 요구르트와 카카오 닙스까지 뿌려주는데 색깔이 예뻐질 뿐만 아니라 바삭바삭한 식감도 더 살아난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 듬뿍 간편하게 샐러드 완성!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갖다 집어넣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기다 버섯 같은 것도 살짝 데친 그냥 먹긴 보니까 살짝 데쳐서 먹으면 쫀득거리니까 고기 넣은 것 같고 여기다 뭐 별거 다 넣어서 먹어도 돼요. 드디어 완성된 굿맨의 건강밥상. 식탁 위엔 연근이나 브로콜리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풍성하다 풍성해. 카카오 닙스 역시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은 식품인데요. 고구마나 양배추보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식단으로 건강을 회복한 신상철 씨. 또 부부는 요리에 카카오 닙스를 자주 활용하는데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카카오 닙스가 아무래도 카페인 함량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하루 그 카페인 그 권장량이 400ml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피라든가 뭐 콜라라든가 녹차라든가 여러 가지 카페인 음료를 먹기 때문에 하루에 이 카카오 닙스는 한 20mg 정도, 2-3스푼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내장 비만에서 벗어난 굿맨. 그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아프신 분들에게 진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먹는 음식, 식단을 잘 챙겨서 드셔가면서 이렇게 운동하시면 건강하고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운동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몸속엔 건강을 위협하는 폭탄 내장 지방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달라진 내 몸. 기대되지 않습니까?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로 내장 비만 탈출에 도전해 보십시오.